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주식바이블 전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 아침 6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글로벌 시황과 국내 증시 시황, 그리고 이슈가 되었던 내용들, 그리고 섹터나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교육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들 질문, 노란톡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고, 그리고 방송 중에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못다한 내용들, 그리고 방송 자료, 교육 자료까지 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노란톡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공부 종목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제 노란톡 입장 방법은 제 노란톡 어플을 실행하신 다음에 오픈 검색 누르시고 팍스경제TV 주식바이블 전태진 검색하셔서 입장하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이 방법보다 좀 더 간단한 방법을 원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 어플 키셔서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에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니까 서둘러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영상은 5월 18일 수요일 장 마감 이후에 제작됐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파이팅 하시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항상 시황을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란톡에서 공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다고 했잖아요. 그 공부 종목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고 그리고 나서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이란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역시나 인플레 관련주로 좀 상승을 보여줬던 모습이고요. 상승 이후 조정, 그리고 횡보의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상승해주고 조정, 그리고 지금 최근에 또 상승을 해주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이제 특정 가격대를 지지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기법상 매매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다라고 교육을 다 해드렸어요. 차트 교육 해드리면서, 그리고 뭐 캔들이나 이평선, 지지저항 추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다 해드렸기 때문에 그 교육받으신 내용을 토대로 공부를 해보시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장대 양봉 이후에 조정을 보여주면서 특정 가격대를 깨지 않으면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나서 주가는 상승을 한번 크게 보여주죠. 이 종목이 30% 이상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었고요.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함께 공부를 하셨다면 이 수익 아마 여러분께서 다 가져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셔서 꼭 같이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세 종목인데 같은 섹터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보여만 드리고 하나는 종목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빅텍과 한일단조 그리고 스페코 이렇게 방산 관련주도 역시 공부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당시에 이 방산 관련해서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여부에 대해서 이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제가 공부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조정을 좀 보이긴 했는데 다시 또 최근에 상승해주는 흐름을 보였고요. 이 스페코 같은 경우는 12월 저점을 찍은 이후에 꾸준하게 좀 우상향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크윙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고점을 찍은 이후에 하락, 그리고 상승, 다시 하락을 보여주면서 다시 상승을 보여주는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이고요. 최근에 다시 조정 후에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좋은 흐름을 보여서 국내 증시도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주가는 상승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10% 가까이 수익을 올렸던, 주가가 올랐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도 이제 관련 섹터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노란톡에서도 꾸준히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있어요. 4월 중순 정도에
리오프닝 관련주,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꾸준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BGF 리테일이라는 종목이고요. 편의점 관련해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에 속해 있는 종목이고요. 1월 달에 저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물론 최근에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점 13만 6,500원 이후에 고점 20만 4천원까지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고요. 제가 노란톡방에서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관련주와 같은 시기에 공부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 역시 상승 이후에 주가를 깨지 않고 특정 가격대를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고, 제가 여기서 관심을 한번 갖고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교육받으신 내용을 토대로 공부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고 나서 주가는 역시나 최고가인 20만 4천원까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대략 이 구간에서 수익률 같은 경우는 역시나 10% 넘는 수익을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리오프닝 관련주 이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이름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 이츠한불 토니몰이라는 종목이고요. 역시 리오프닝 관련주고 화장품 관련주였습니다. 제가 이 종목도 꾸준하게 상승해주고 조정, 그리고 다시 상승, 그리고 조정, 그리고 상승 조정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역시나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 이후에 조정을 받고 이 양봉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노란톡방에서 교육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역시나 좀 상승을 보여줬고요. 이치한불과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이기도 하고, 워낙에 그 마스크를 야외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면서 더 각광을 받았던 종목들이죠. 토니모리 역시 말씀드리고 나서 꾸준하게 상승을 보여줬고요. 이치한불과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30%에서 50%까지의 수익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1승이란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이제 건축기자재 관련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됐던 종목들이고, 역시나 거래량이 실린 양봉 이후에 횡보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 횡보, 상승, 그리고 지금 조정을 좀 받는 모습입니다. 1승 같은 경우도 제가 공부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 이후에 이제 양봉을 훼손하지 않는 흐름이 나와서 이 부근에서 공부 한번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4,900원까지 올려주면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제가 공부 종목으로 여러 가지를 좀 드렸고, 다행히 이제 노란톡에 계신 분들께서 교육받으신 내용을 토대로 공부를 해보신다면 당연히 기준 이하로 이탈되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왜 그러냐?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손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한 번 더 노란톡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입장하셔서 꼭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이제 동원수산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이제 수산 관련해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이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종목이고요. 제가 이때 말씀드렸던 섹터 종목들이 있어요. 동원수산, 한성기업, 신라SG, 사조대림, 사조오양, 이렇게 여러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공부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들 역시 제가 그 공부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서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때 공부해보자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게 시장에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 있고, 이제 기준과 원칙에 맞는 매매 원칙만 있다면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고, 이렇게 하락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인플레 관련,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움직임이 이슈에 따라서 좀 순환매되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즉 번갈아 가면서 보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 가지고 보시면서 같이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최근에 그 해상운임 관련해서 그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해운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종목들도 제가 공부 종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공부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이제 HMM 그리고 페노션 역시 말씀드리고 나서
좀 강하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제가 노란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시황과 그리고 교육, 그리고 차트 교육, 그리고 공부 종목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꼭 도움 많이 받으셔가지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오셔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공부 종목은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고 시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업무가 바빠서 혹은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 뭔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초보다, 주식이 너무 어렵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 들어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시황 말씀드리고 이슈가 되고 있는 섹터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초 교육까지 해드리고 있고, 교육을 토대로 공부해 볼 수 있는 공부 종목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서둘러 입장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증시 먼저 볼 거고요. 다우지수 일봉 차트 보고 말씀을 계속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이날 이때 저점을 한번 이탈을 하고 나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을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죠. 어제 미국 경제 지표도 양호한 흐름으로 나왔고, 파월 의장이나 이 연준에서 연착륙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어쨌든 그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 의지를 재확인시켜주면서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인데,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또 다양한 시선이 있고 똑같은 말을 들어도 이제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찌됐건 연준에서는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강하게 긴축을 계속 나갈 의지를 보였어서 이 증시가 앞으로 반등을 주고 지지를 해줄지 아니면 이탈을 다시 한번 함으로써 좀 하락을 보여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듯 합니다. 다만 주봉상 흐름을 보게 된다면 이때 코로나 이후에 하락을 보여줬고, 그리고 나서 상승을 해주고 다시 하락을 해주는 모습이죠. 이 코로나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좀 힘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각 국가에서 재정을 풀었죠. 양적 완화를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 유동성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이제 주식시장도 부양이 좀 됐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압력이 세지고 물가 상승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고, 그리고 중국이 코로나19 봉쇄로 이제 공급망 혼란까지 오다 보면서 이 인플레 압력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지금 주식시장이 어려워지는 모습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또다시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좀 긍정의 시그널보다는 부정의 시그널이 좀 더 강한 모습인 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나스닥 지수도 한번 보시게 되시면 나스닥 일봉 차트고요. 나스닥은 오히려 저점 이탈하고 좀 더 크게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다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역시나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역시 코로나 이후에 상승을 해주고 하락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주식은 원래 상승을 하면 조정을 받게끔 흐름이 될 수밖에 없고, 계속 오를 수도 없고 계속 내려갈 수도 없지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승 추세에서도 그리고 하락 추세에서도 주가는 등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맞죠? 하락할 때도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그 추세에 맞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다시 반등이 나와서 상승을 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의 이제 흐름상에는 아무래도 좀 더 하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있고, 이 하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투자자분들은 열어두고 나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전략을 짜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국내 증시를 보면 코스피 일봉 차트고요. 코스피 일봉 차트도 역시나 이제 횡보의 모습을,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가 이탈을 한번 해주는 모습이에요. 이탈을 해줬고 다시 반등을 해서 이 박스권의 지지 라인을 다시 한번 더 지금 지지를 해주느냐, 이제 올라가느냐 아니면 내려가느냐, 여기서 지금 기로에 서 있는 모습이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승 추세에서도 주가는 등락을 반복하고 하락 추세에서도 주가는 등락을 좀 반복을 한다. 역시나 횡보 상세도
이렇게 등락을 반복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주봉 차트로 보게 되면 주봉 차트도 역시 코로나 이후에 상승을 보여주고 하락을 보여줬는데, 지금 현재 이 가격대를 테스트하는 모습이에요. 되게 중요한 위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625 이 포인트가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하면 좀 더 하방 압력이 더 세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체크해 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코스닥 지수도 역시나 이탈을 한번 해주고 나서 반등을 해주고 지금 위에서 박스권의 흐름으로 이어질지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봉 차트 상에서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고점을 찍고 나서 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외에도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금리 역전을 막기 위해서, 이제 금리가 역전이 되면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 외국인 자본들이 좀 많이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빅스텝으로 0.5% 금리 인상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나 지금 환율 자체도 좀 최근에 하락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환율 문제도 있고 불확실성 요소들이 아직까지는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외국인 수급도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는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시장을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 여러분들께서 일일이 다 확인하시기 힘드시다 그러신 분들은 노란톡 오셔서 제가 올려드리는 글 보시면서 대응을 같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황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좀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표로 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워렌 버핏이 어떤 분인 줄 다 아실 거고요. 마이클 버리라는 분에 대해서 아실지는 제가 모르겠네요. 영화 빅쇼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다룬 영화이고, 이제 견고하다고 믿었던 미국의 주택대출 시장에 심각한 거품이 끼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 그 거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부실한 금융상품들을 공매도하면서 큰 수익을 얻는 내용이고요. 이 영화의 실존 인물 주인공이 저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이에요. 저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은 이제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을 이야기하죠. 이 모기지 사태를 예측을 하고 공매도를 걸어서 이제 큰 돈을 버는 사람이고요. 2015년에 개봉한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마이클 버리의 투자는 애플 주식을 계속 사모으는 버핏의 행보와는 좀 대조가 되는 모습이에요.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 1분기 애플 주가가 떨어지자 6억 달러를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애플은 버크셔 해서웨이 편입 비중 1위 종목으로 전체 운용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하고요. CNBC 방송에서 공시를 인용해서 보도한 것을 보면 이제 마이클 버리는 지난 1분기 말 애플 주식에 대한 2060개의 풋옵션 계약을 보유한 상태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각 옵션은 주식 100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제 마이클 버리의 베팅은 애플 주식 20만 6천 주죠. 20만 6천 주에 대한 베팅이고, 지난 3월 말 기준 이들 주식의 명목 가치는 3,600만 달러예요. 약 462억 6천만 원에 가깝고, 이 풋옵션이라는 거는 투자자가 특정 가격에 주식을 매도할 권리를 주는 것으로 이제 주가가 행사가 아래로 떨어지면 이제 계약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옵션입니다. 만약 마이클 버리가 2분기까지 풋옵션을 계속 보유한 상태라고 한다면 애플 주가가 2분기에 15% 하락하면서 그에 따라서 이익을 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마이클 버리가 매우 활동적인 트레이더라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 이 포지션에서 이제 빠져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이전에도 테슬라에 대한 풋옵션을 보유한 적이 있었으면서 이를 단순한 트레이드라고 언급한 적이 있고요. 당시 테슬라의 주가는 반도체 부족 사태에도 불구하고 실적 호전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버리는 3분기 중 테슬라 풋옵션을 모두 청산을 했고, 또한 더 이상 테슬라 하락에 베팅하지 않겠다고 밝혀 화제가 됐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마이클 버리가 애플 하락에 베팅을 했다. 일단 마이클 버리는 모기지 사태도 그랬지만
하락 베팅을 하는 투자자고요. 반면에 버핏은 그간 투자자들에게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라고 조언해 왔죠. 물론 이제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도 최근에 2조 원 상당의 손실을 봤다는 기사를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의 조언처럼 일단 버크셔는 주가 하락세 속에서도 이제 옥시덴털 외에 쉐브론, 액티비전, 블리저드, HP, 시티그룹, 애플 등을 사들였고요. 반면에 1989년부터 포트폴리오에 담아온 대형은행 웰스파고의 지분은 정리를 했습니다. 버크셔는 지난 2년간의 주식 매수에 소극적이었던 모습이었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 매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버크셔가 올해 2월에 주주들에 보낸 연례 서한을 보면 지난해 1467억 달러에 달했던 현금 보유액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현재 1063억 달러로 크게 줄은 상태고요. 이제 시장은 버핏의 이 에너지 관련주에 투자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리얼 인베스트먼트의 루팔 반살리는 쉐브론과 옥시덴털 페트롤리움에 대한 버크셔의 투자는 상품 가격이 한동안 오를 것이란데 베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밝혔습니다. 아울러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도 에너지주를 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 이제 에너지주는 올해 S&P 500에서 가장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쉐브론과 옥시덴탈의 주가는 각각 47% 그리고 134% 올랐고요. 같은 기간 S&P 500 지수는 16%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에드워드 존스의 애널리스트인 짐 샤나는 이 에너지주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점도 이제 버크셔가 에너지주를 사들인 이유라고 평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시장에 이런 기사들을 보게 되면 어쨌든 마이클 버리는 하락장에 베팅을 했고 워렌 버핏은 저가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던 이런 뉘앙스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시장 상황은 똑같은데 유명한 투자자들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변동성이 그만큼 또 심한 시장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계속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죠.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스태그플레이션이 1, 2년 안에 온다고 했고 다른 유명 뉴욕 전문가들도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에 의해 금리 인상이 계속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듯이 이제 투자자분들도 워낙에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더 많이 힘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역시나 바닥인 줄 알고 매수했다가 또다시 바닥에 떨어지고 다시 바닥인 줄 알고 탔다가 다시 또 하락해서 손실을 보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거기에 지쳐서 또 매도를 하게 되면 또 주가가 오르는 상황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의 시장은 과연 워렌 버핏의 대규모 저가 매수가 옳았는지 아니면 마이클 버리의 폭락장 예견이 들어맞을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흥미로운 소식이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이제 반대매매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기사 헤드라인이었어요. 반대매매 공포에도 B2는 여전 이런 헤드라인이 있었는데 반대매매라는 건 일단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한 주식 가치가 하락할 경우에 이제 증권사가 해당 주식을 강제로 청산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이제 반대매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보통 저희가 흔히 말하는 영끌 B2족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지금 빚을 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라는 기사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사에서 이 반대매매로 청산을 할 때는 높은 가격에 내놓지 않아요. 하한가로 물량을 매도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을 하면 투매가 나오죠. 투매가 나오면 또다시 반대매매가 늘고 그 반대매매 물량이 또 쌓이면 주가는 또 하락해서 투매가 나오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인데 이제 반대매매는 코스피 지수와 역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을 하면 반대매매 규모는 늘어나는 거죠. 이제 월별 반대매매 규모를 지금 표에서 한번 보시게 되시면 이제 지난 1월 206억 원에서 2월에는 155억 원 그리고 3월에는 148억 원까지 감소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4월 156억 그리고 5월을 지나면서 이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대 매매가 늘었던 1월과 5월 코스피 지수는 2600선 밑으로 붕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반대 매매 공포 속에서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B2, 빚내서 투자를 하는 이 B2 행보가 여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국내 증시가 연일 급락세를 이어가자 이제 증시를 떠받치던 개인들의 반대 매매가 또 속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방금 마이클 버리와 워렌 버핏처럼 저가 매수 기회라고 판단하고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또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묻지마 베팅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17일 어제 한국거래소에서 따르면 이달 들어서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전날까지 각각 3.65%, 5.36%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피 지수는 2600선 안팎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코스닥 지수도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이 B2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가 됐고 이달에만 벌써 1,600억 원 넘게 반대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위탁 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 매매 금액은 1,664억 1,400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아까 지수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아직 우리가 바닥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바닥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매수를 했는데 그게 바닥이 아니고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매가 나오고 또 투매가 나오면 또 다시 반대 물량이 나오고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악순환이 반복이 될 텐데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건 당연히 이제 돈을 벌기 위함이고 그 돈이 그 자금이 노후를 위한 자금일지 아니면 뭐 집 마련의 용도로 하는 자금일지 혹은 이제 젊은 세대들은 결혼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자금일지는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께서 정말 피땀 흘려서 번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시장이 돌아선 것을 한번 확인하고 바닥을 확인하고 주식 투자를 하셔도 충분히 좋을 거라 제가 생각을 드리고요. 주식은 여러분들 제가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평생 할 수 있어요. 평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무리하게 매매를 하기보단 자산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자산을 지켜야 이제 상승장으로 전환이 됐을 때 여러분들께서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셔야지 그때 됐는데 자산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겠죠. 그렇죠? 여유로워지기 위해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 결국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결국에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 오늘보다 내일 잘 살면 되는 거고 오늘보다 내일 수익을 더 내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시장 상황 항상 확인하시면서 바닥이 잡혔는지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더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 메탈적인 교육도 카톡방에서 같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셔가지고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가 바빠서 혹은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 뭔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초보다 주식이 너무 어렵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 들어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시황 말씀드리고 이슈가 되고 있는 섹터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초교육까지 해드리고 있고 교육을 토대로 공부해볼 수 있는 공부 종목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서둘러 입장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한 주간 이제 이슈가 됐던 종목들,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종목이고 어떻게 상승했는지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 에코캡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이제 상승 급등을 한번 보여주고 나서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우양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좀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상승한 원인을 보면 미국 전기 상용차 업체 비아모터스와 수주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투자 의향서 발행 예정 통보 소식 등의 상한가를 기록하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해주는 모습이고요.
멕시코 현지 공장을 통한 미주 전역의 상업용 전기 자동차 분야의 부품 공급을 위한 새로운 고객을 개발하고 시장 확대 우위를 선점할 기회를 가졌다는 게 이 회사 측의 설명이고, 이 투자 의향서 이후에 계약이 성사된다고 한다면 이제 2026년까지 연매출 최소 5천만 달러, 총 매출 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에코캡은 자동차용 케이블 및 전장 부품 제조 전문 기업으로 전기 자동차 전용 고전압 케이블, 그리고 2차 전지, 기타 부품 및 전자 모듈화 제품과 전장 케이블 어셈블리 등을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고요. 비아모터스는 미국 유타주 오렘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모기업인 이데아노믹스의 지원을 받아 클래스 2부터 클래스 5까지 화물차, 트럭, 버스 등 전기 상용차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비아모터스는 단거리 중간 마일 배송을 위한 자율 전기 자동차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율기술 회사와 또 협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락을 보였다가 최근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오늘도 갭상승을 통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화콘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신화콘텍은 이제 애플 USB-C 타입 충전 방식 탑재 전망 재기 소식에 급등을 해서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고 지금 이제 조정을 좀 해주는 모습입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애플이 그동안 아이폰에서는 USB-C 대신에 라이트닝 포트를 고집해 왔는데 이 같은 관행은 내년부터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이제 2023년 내년에 출시될 아이폰 15에서는 라이트닝 포트 대신에는 USB-C 충전 방식이 탑재될 전망이고요. 한편 지난달 유럽 의회의 내부시장 및 소비자보호위원회가 모바일 기기 충전기를 USB-C 타입으로 통일하는 법안을 확대 적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USB-C 포트를 생산하고 있는 신화콘텍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은 모나리자라는 종목이고요. 예전에 저출산 관련주로도 엮여있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상승과 하락을 해주고 급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주주가 그 모나리자를 매각 추진설에 급등을 한 모습이고요. 모나리자는 이제 화장지, 미용 티슈 등 제지 사업을 주력으로 삼고 있고, 이제 약 4천억 원에 매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실적이 가장 높았던 2020년 말 주가와 시총을 기업 가치 산정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하면 약 4천억 원대의 매각가를 제시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고 전해졌고요. 이 매각 관련해서 이슈가 되면서 좀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은 수텐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수텐텍 종목은 이제 최고가 23,750원을 찍은 이후에 그리고 계속해서 하락을 좀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좀 하락을 좀 보여줬던 종목이고요. 진단키트 관련주예요. 이제 수텐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북한에서 이제 코로나19 오미크론 환자가 발생을 했고 확진자가 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수젠텍 측은 이제 오미크론 변이종 출현에 따라서 진단키트 판매 증가에 힘입어서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런 상승을 좀 보여준 거라고 보여집니다. 의료용품 및 기타 의학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고 진단키트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스트 코로나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알레르기 진단, 결핵 진단, 여성 호르몬 자가 진단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서 성장세를 이어갈 계획이고, 중국 대형 진단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상태로 현재까지 약 500대의 알레르기 진단기기를 납품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HLB 종목이고요. HLB 제약과 HLB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가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에다가 이제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관심이 쏠렸기 때문에 상승을 좀 보여줬고요. 서울 와이어에 따르면 윤 정부는 현행 140%인 개인 투자자 담보 비율을 기관 외국인과의 형평에 맞게 인하를 하고, 주가 하락이 과다한 경우에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국내 최대 보건산업 행사인 바이오코리아 2022에 HLB 제약이 참가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 것도 주가 상승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 제약과 관련해서 HLB 같은 경우는 지난 9일이죠. 9일날 최근에 인수한 기업인 노터스가 주주가치 재고와 거래 유동성 강화를 위해서 보통주 한 주당 신주 8주를 배정하는 대규모 무상증자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고, 그리고 미국 자회사 엘레바가 글로벌 판권을 보유한 난소암 치료제인 아필리아가 독일 의약품 유통 전문 웹사이트 겔베리스트에 등재되면서 판매를 시작했다는 소식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고요. 노터스와 같이 더불어서 최근에 계속 상승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노터스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마이더스 AI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지금 계속해서 좀 상승해서 좀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마이더스 AI는 지난달 미국 자회사 밈 USA가 현지 마리화나 생산기업 멜로즈 패실리티 매니지먼트의 지분 100%를 확보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제 회사 관계자는 기호용 마리화나 제품 판매점 인수는 현지 실사를 마치고 검토 단계 중이며 이제 추가적인 재배 시설을 인수해서 생산량을 키울 계획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마리화나 사업 수직 계열화 및 생산량 확대를 동시에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여기에 정부가 이제 산업용 그리고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는 대규모 재배단지 조성을 검토하면서 그 수혜주로 지금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다음 종목, 그다음 이슈가 됐던 종목 광명전기고요. 상승 이후에 지금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인데, 광명전기는 수배 전반,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전력시설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원전 정책으로도 원전 재가동과 공사 재개가 이루어진다면 전력 관련 기업의 수혜가 예측되기 때문에 좀 수혜를 받는 모습이었어요. 그 외에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한하면서 이제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다는 계획 때문에도 좀 상승을 받는 모습입니다. 광명전기는 지난해 삼성전자와 평택 복합동 수배 전방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 이에 관련성이 부각돼서 광명전기가 이제 주가에 매수세가 좀 몰린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광명전기는 지난 10일에는 이제 SJ홀딩스 컴퍼니와 71억 5천만 원 규모의 평택 SJ 물류센터 신축 공사 계약도 맺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 삼성과 원전에서도 이제 좀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 광명전기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HLB 생명과학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HLB 제약, HLB 같은 계열사이고, 이 HLB 그룹 전체가 강세를 최근에 보였어요. 이제 가나암 1차 글로벌 임상 3상 통계적 유의성 확보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고, HLB는 리보세라니까 캄리주마블을 병용해서 가나암 1차 글로벌 임상 3상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고 밝혔고요. 리보세라닙은 이제 신생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경구용 항암제입니다. 2004년 어드벤처 연구소에서 도출을 했고, 진양곤 HLB 회장이 HLB 전신이었던 회사를 인수하고 리보세라닙 개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연을 맺었고, 2009년 리보세라닙에 투자를 했고요. 최초 투자 시점으로부터 약 13년 만에 결실인 셈인데, 이번 임상 3상은 한국과 중국, 미국을 비롯해서 13개국의 환자 544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고, 이 임상 3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비코전자이고요. 아비코전자는 이제 그 최저점, 아비코전자는 3월 최저 바닥을 한번 찍고 나서 상승을 해주고 잠시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비코전자는 이제 파워 인덕터를 공급하는 기업이고요. 이제 인덕터와 저항기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수동 소자 부문과 인쇄회로 기판을 개조해 판매하는 PCB 부문으로 나뉘는데, DDR5 부품 기업 호전망에 따른 투자 심리로 이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인텔이 이제 DDR5를 지원하는 CPU 사파이어 레피즈를 공개하면서부터고, 이 DDR5는 차세대 D램이고 이제 머신러닝 등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면서 이 아비코전자가 DDR5부터 채택되는 메탈 파워 인덕터를 출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슈가 됐던 종목은 이제 KB 오토시스라는 종목이고요. 보시면 거래량이 실리고 장대 양봉이 나오고 상승 후에 조정을 주고 그러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래량 수반도 많이 됐고요. 이제 KB 오토시스는 이제 현대기아차, GM 등 완성차 업체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고요. 신설 공장 관련주로 이제 KB 오토시스가 꼽히면서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KB 오토시스는 이제 2021년 미국 조지아주 공장 건설 소식에도 주목받은 바가 있고요. 현대차가 전기차 공장 신설 소식에 기대 심리가 같이 나오면서 상승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에서 현대차가 미국 내 전기차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할 때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보도가 나왔고요. 이 이슈로 인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 종목은 사저동화원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혜를 받은 종목이죠. 상승을 해주고 조정을 했다가 다시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사조동화원 같은 경우는 이제 소맥분 등을 유통하는 제분업체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이제 곡물 가격 상승에 인도가 최근에 밀 수출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상승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지난 15일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인도가 밀 국제가격 상승과 올해 자국 내 이상 고온으로 인해서 밀 적항 부진이 예상된다면서 이제 수출 중단을 선언했다고 밝혔죠. 인도는 밀을 생산하는 세계 3위의 생산국이지만 이제 생산량 대부분은 자국에서 소비가 되고요. 인도의 밀 수출량은 전 세계 4% 수준으로 적은 양을 보이긴 하는데 지난해 양호한 작황과 국제 밀가격 상승 등으로 동남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등으로 수출을 늘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2020년 기준으로 제분용과 사료용으로 연간 334만 톤의 밀을 수입하고 있는데 제분용은 미국, 호주, 캐나다에서 전량 수입을 하고 있고 사료용은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 등으로부터 들여오고 있는데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조금 더 이런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 종목은 아미노노직스란 종목이고요. 이제 비천연 아미노산 의약품 원료죠. 그리고 주문형 반도체, 도소매 제조를 하고 PCB를 설계하는 업체고 이제 1분기 매출액 호실적으로 인해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인데 그 외에도 이제 아미노노직스는 이제 곡물의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인도가 밀 수출을 중단하자 이제 최근 곡물 테마주와 함께 이 아미노노직스가 부각이 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아서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인데 이 아미노노직스는 곡물의 대체제로 평가되는 아미노산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 아미노로직스는 이화여자대학교 연구팀과 협력해서 세계 최초로 아미노산 자동화 생산 기술을 확보한 기업으로 이제 비천연 아미노산 사료 첨가제 등을 생산 중에 있고 이 소식에 지금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성산업이고요. 대성산업은 저점을 찍은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래량이 실리고 상승을 보여줬다 조정 후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대성산업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이제 반도체 필수 소재인 희귀가스 네온의 가격 상승으로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 여파로 급등한 네온 수입 가격은 3월에는 킬로그램당 291달러로 지난해보다 전체 평균 수입 가격의 5배로 올랐는데 이제 한 달 만에 5배 가까이 상승한 모습이고요. 지난해 평균 가격과 비교하면 무려 22배 수준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대성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 안산시 소재 반월 공장에서 엑시머레이저 가스 생산 설비를 갖추고 이제 네온을 원료로 다른 가스와 혼합해서 이 엑시머레이저란 가스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고요. 네온 가격이 오르면서 수혜를 받은 모습입니다. 다음은 퓨런티어란 종목이고요. 이 퓨런티어는 SOS랩과 라디오 모듈의 제작 방법 및 라디오 모듈 제작 장치 공동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모바일 로봇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 SOS랩과 협력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을 보여준 모습이고요. 그 다음 종목은 LMS입니다. LMS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퓨런티어와 같은데 SOS랩과 함께 라이다 센서 개발에
협력을 하고 있는 업체고, 현대차 그룹이 역시 모바일 로봇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이제 SOS랩과 협력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같이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다음 종목 후성이라는 종목이고요. 후성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죠. 이제 냉매, 2차 전지 소재, 이제 무기 불화물, 반도체 특수가스 등의 기초화합물 화학 소재를 생산해서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국내외 전방 가전사, 반도체 생산 업체에 전해액 업체 등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호성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0% 늘어난 1,585억 8,762만 원을 기록을 했고요.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다음 종목은 모트렉스라는 종목이고요. 모트렉스 종목도 액면 병합 이후에 좀 계속해서 상승과 조정, 상승을 해서 지금 최근에 급등해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전문기업 모트렉스가 이제 보통주 한 주당 신주 2주를 배정하는 200% 무상 증자를 결정했다고 이제 17일 공시했습니다. 이 모트렉스의 이러한 행보는 견고한 실적을 기반으로 향후 자율주행 및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자신감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 이 모트렉스 관계자는 이 적정 유통 주식수 확보를 위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 주식 소각에 이어서 무상 증자를 결정했다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경영 실적을 기반으로 임직원을 포함한 주주분들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무상증자와 이제 호실적 관련해서 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휴림로봇이고요. 휴림로봇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속 그 정책, 윤석열 정부의 정책 과제로도 있기 때문에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고요. 조정 후에 지금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휴림로봇은 모션 컨트롤러 산업용 로봇을 생산 및 판매하는 로봇 전문 업체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직 그 인수위원회가 로봇 사업에 관한 육성 가능성을 언급한 뒤에 주요 정책 테마주로 떠오르며 강세를 보인다고 제가 이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휴림로봇 종목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다음 종목은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이고요. 솔브레인 종목은 이제 상승 후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 좀 다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세정과 시각 공정에 사용하는 에천트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면서 반도체 부문에서 점유율은 85%에 육박하는 업체입니다. 솔브레인 1분기 실적이 증가하면서 주가에 영향을 주고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솔브레인의 1분기 영업이익은 5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1% 증가를 했고, 매출액도 17.7% 늘어난 2,816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고, 노란톡 입장 방법 제가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어플 실행하셔서 오프채팅방 검색을 누르시고 팍스경제TV 주식바이블 전대진 대표 검색하셔서 입장을 하시면 되시고, 이 방법이 좀 번거롭다, 복잡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핸드폰 카메라 어플 키셔서 QR코드에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QR코드 이용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니까 서둘러 입장을 해주시고, 노란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시황에 대한 이야기 들으시고 차트 교육도 받으시고, 그리고 공부 종목도 함께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 불금 되시고 성투하시고 주말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